반대측 마지막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찬성 측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논의가 여기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찬성 층의 생각에 일부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인공지능의 세계가 온다면 그 긍정적인 부분은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그런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역시 인공지능의 발전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은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역시 우리의 논의에서 이루어졌듯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그림자의 가장 위험하고 큰 부분을 언급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커다란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앞서 정단호 하부가 얘기해줬듯이 윤리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윤리적이냐, 미래에 어떤 것이 윤리적일 수 있느냐를 떠나서 윤리적인 논의 자체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향상, 과학이 어디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보다 더 집중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하여 온 인터넷 그리고 그 전에 기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의식 수준이 기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인공지능이 발전될 시에 우리의 윤리의식은 더욱더 부족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악용 가능성, 그것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악용 가능성은 앞서 김지현 하부가 말했듯이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악용 가능성이 커다란 파급력, 한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는 영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 국가가 인공지능이 발전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대형 국가의 자본,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법과 규제만으로 이런 거대한 나라의 악용 가능성, 인공지능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법과 규제만으로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현재 총기 규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면 갈수록 총기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이것을 없앨지 말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총기 문제도 법과 규제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문제가 앞서 예멘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것을 법과 규제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예멘 사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그것은 오작동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박대한 하부가 오작동이 아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의적으로 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료가 혹시라도 어긋나 고의적으로 악용을 했더라도 이 인공지능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 전 인류에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서 더 큰 피해가 끼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층 인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씨 마지막. 네, 찬성 측 마지막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가지는 가치를 설명했고 강인공지능의 가치와 그리고 SF 영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반론의 반대 측에서 설명했던 것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암을 정복해서 97%의 진단율을 보이는 왓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 축복이 아닌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 일이 없어진 거지 이 직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왓슨이 존재하면 그 왓슨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왓슨한테 진단을 받기 위한 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나아가자면 산업혁명 이전의 직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악독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부터 14시간, 16시간 일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독한 환경에서 기계로 전환돼서 그 직업들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러다이트 운동 같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유로 분명히 보이는 축복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은 인정합니다. 마지막에 반대 측에서 설명하셨던 국가 간의 문제 그런 것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극한의 문제도 분명히 큰 그림자이긴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빛이 쬐는 만큼 그 그림자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나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고, 많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아니면 법제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자동차를 그냥 사고 바로 운전을 하지 않죠.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관련된 온갖 규제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5,000명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납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분명히 커다란 빛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그림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새로 나타난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규제가 선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지,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인공지능이 계속 상용화가 된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그림자로 인해서 강한 빛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